네, 간밤에 어떤 이슈가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주말 이후 세계 가상자산 시세가 폭락을 거듭하면서 미국의 가상자산 담보대출 업체가 인출을 중단했습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가 가상자산 시세 낙폭을 더욱 키웠다고 지적합니다. 먼저 CNBC의 보도 보겠습니다. 미국의 가상자산 대출 기업으로 알려진 셀시우스는 심각한 시장 환경으로 인출과 계좌 이체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셀시우스는 고객이 가상자산을 맡기면 이를 담보로 법정화폐를 대출해주는 기업으로 지난해 10월 기준 자산 규모가 260억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셀시우스는 이번 인출 중단 사태에 대해 자산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동시에 유동성과 운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중단 기간에도 고객 보상 적립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투자자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발언들을 냈죠.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루노의 부회장은 이번 사태를 조금 다르게 바라봤습니다. 이번 조치가 확실하게 폭락세에 기름을 부었다고 지적했고요. 그는 가상자산 시장은 이미 물가 상승과 이에 따른 금리 인상 공포로 큰 압력을 받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업계의 긴밀한 연결성을 감안했을 때 셀시우스의 인출 중단은 더 큰 낙폭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남기며 메시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편 CNN에서도 가상화폐 관련 전망이 나와서 가져왔는데요. 우리는 앞으로 1에서 2개월 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더 내려가는 상황을 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 공포로 금융시장에 돈줄이 묶이면서 전 세계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 아래로 떨어졌고요. 이는 약 1년 5개월 만인 셈입니다. 네, 다음은 장단기 금리에 대한 기사입니다. 미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과 단기 국채 수익률이 역전됐습니다. 이날 단기금리 기준물인 2년물 국채 기준율이 3.21%로 오르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앞질렀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은 지난해 이후 처음입니다. 미래 불확실성, 소비 지연에 대한 보상 등으로 인해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나 경기 침체가 예상될 때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기 침체로 인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뒤에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이 같은 장단기 금리 역전을 불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날 일시적인 장단기 국채금리는 그동안 연준 통화정책에 민감히 반응하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꾸준히 오른 탓입니다. 이미 9일부터 불길한 조짐을 느꼈던 금융시장은 5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8.6% 상승해 하강 지속 기대와 달리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자 비관으로 급반전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상 강화 우려로 10일과 13일 이틀 연속 폭락세를 이어갔고요. 채권시장에서는 15일 FOMC에서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채권 시장에서는 일시적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벌어진 뒤 다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뛰었습니다. 상승폭이 팬데믹 초기인 2020년 3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국채 수익률 폭등은 연준이 가파른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채권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음을 반영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미 외교장관은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고 진단하고 핵실험 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장단기 군사 대비 체제를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도 북한의 대화 호응을 촉구했는데요. 더 힐의 기사 제목처럼 Blinken holds press conference with South Korean Foreign Minister. 박진 외교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박 장관 취임 후 첫 회담을 한 뒤 입장을 나눴습니다. 먼저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제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는 데 열려 있지만 북한의 경로를 전환할 때까지 압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측이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할 경우 관련 단체와 개인에 대한 제재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치적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전합니다.
특히 한미가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조기에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고요. 필요할 경우 이 협의체에서 전략자산 전개도 다룰 것이라고 전합니다. 블링컨 장관도 수주 안에 이 협의체가 가동될 것이라고 전하는데요. 또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확대 범위와 규모에 대한 한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잠든 사이 나온 따끈한 외신 함께 하셨습니다.